제가 이제 지난 중간고사 때 잘못 생각한 게 이제 저의 그 순수한 의도, 이 취지가 좀 약간 안 맞았다고 생각한 게 사실 이제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제 고2면 니네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직 알아서 잘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냥 워크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팀라이트 6강 이제 워크북을 만들었고요. 워크북은 이제 4단계, 이제 한 줄의 성미 구문 문서, 그리고 빈칸 채우는 거, 그리고 어법 및 어휘 선택형, 그리고 서술형 대비 이렇게 4단계로만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숙제 나갈 때 그거랑 같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게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문법 학습하는 거는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워크북이 있었나요? 저번에만 없었었나요? 우리 작년에 했을 때 그 리딩 파워 할 때도 그때 제가 아마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이번 워크북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은 워크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잠깐만. 자, 그러면 6강의 3번부터 한번 내용 봅시다. 13초. 다 푸셨나요?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저기 뭐야 어법 배움 테스트 본 거 피드백을 했었었나 내가? 아직 안 했었나? 바로 진도 나왔었나 그때?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까지 해서 그때 처음 그 뭐야 진도 끝내고 교과서 진도 끝내고 첨삭 수업하고 그러고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바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하지는 않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내용 첨삭을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본 이제 테스트, 그러니까 뭐 어법형 테스트는 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면 뭐 받아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테스트에 대한 결과보다는 제가 이제 써놓은 그 정답의 이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스팀라이트에 대한 이런 내용적인 이해, 뭐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봅시다. 구조독해 패턴이 원래 이제 도입부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주제와 어떤 결론, 예시 결론이 나오는 패턴이라기보다는 이제 인과관계가 나오는 패턴으로 이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보는 구조독해 패턴이 되겠습니다. 별건 없어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장이 마지막에 나오다 보니까 이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주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 재진술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제품들이 보통 양 끝에 있으면 더 잘 팔리고 가운데에 있으면 잘 안 팔린대요. 대형마트 같은 데 갔을 때. 그래서 즉 사람들이 좀 잘렸네. 좀만 옆으로 밀게요. 아이고. 미안. 즉 사람들은요 보통 진열대에서 양 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대요. 근데 생각을 해봐. 너네가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양 끝에 있는 것만 판매를 할 수는 없잖아. 다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게 주인 입장에선 최대한 진열대에 있는 모든 제품이 당연히 골고루 잘 팔리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내야겠지. 어떻게 내야 돼? 어떻게 하면 가운데 있는 제품이 잘 팔릴까를 고민해야겠지. 맞아?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는가? 잘 팔리지 않는 가운데 제품에다가 빨간색을 적용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라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해결책이라고 봐도 돼요. 해결책. 그러니까 얘는 어찌 보면은 문제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문제점.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사람들이 가운데에 있는 제품을 안 사고 끝에 있는 것만 사려고 한다. 이게 문제점.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운데에다가 빨간색 제품을 적용시킨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주제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 글에서. 요 3번 결과 부분이 바로 뭐다? 주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이제 주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필자의 주장이 되면서 동시에 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가운데 빨간색 제품을 적용시키면은 그럼 뭔가 잘 팔리나 보죠. 사람들이 잘 이제 시선이 잘 가니까. 그러니까 뭐야? 가운데에 있는 제품에다가 뭘 해라? 빨간색을 적용시켜라. 그러면 제품이 더 잘 팔릴 것이다. 이게 바로 필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시죠. As a producer of the product. 여기서의 as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뭐로서 라고 해석이 돼요. 생산자로서, 제품의 생산자로서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a selection of green vegetables. a selection of라는 것 자체를요, 엄선된이라고 해석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엄선된. 아래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엄선된 녹색 채소들을 가진 제품의 생산자로서. 근데 어떤 녹색 채소냐면요, that were laid out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layout이라는 표현인데, layout. 아래 나와 있어요. 안 쓰셔도 돼요. 이게 배치하다는 뜻이야. 배치하다.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배치된 거겠죠. 그러니까 배치된 엄선된 녹색 식물들, 아니 채소들을 가진 제품의 생산자로서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display. 잘 봐. 디스플레이는 전시 또는 진열 이런 뜻인데 진열의 length야. length라는 건 길이란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 길이란 뜻 말고 세로란 뜻도 있어. 세로. 근데 세로가 full이래. full. 꽉 찼대. along은 뭐뭐를 따라서야. 그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 코너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보자. 마트 코너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여기는 뭐 라면 코너고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간식 코너고 막 이렇게 있잖아.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위에서 본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지금 얘가 쭉 가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겠지. 진열대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뭐 라면들 막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부분이 이거야. 전시에 꽉 찬 세로야. 전시. 이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진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 이렇게 꽉 차 있다고 제품들.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그래서 이 전체를 따라서 이제 이 진열대의 완벽한 꽉 차 있는 세로를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 그런 엄선된 녹색 채소들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 세로에 전부 다 이 채소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이게 다 대충한 게 아니라 다 엄선된, 그러니까 좋은 그런 채소들만 쫙 나열을 했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내용을 미리 봐서 알겠지만 전부 다 좋은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통 어디 걸 고른다? 양 끝에 있는 것만 고르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겠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The chances are that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주요한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구문 분석보다는 얘들아 그냥 구문으로서 기억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The chances are that이 바로 뭐냐?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야. 아마 뭐뭐일 것이다. 그럼 아마 뭐일 것이냐? More or so. 그러니까 더 많은 것. 그러니까 더 많은 뭐겠어요? 더 많은 제품들 또는 더 많은 채소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얘네가 팔릴 거랍니다. 어디에서? At the end of the linear display. linear라는 거는 직선의란 뜻이거든요. 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직선의 진열대의 끝들이잖아. 끝들. 복수형이잖아. 그럼 끝들이니까 어디야? 여기랑 여기 말하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해석할 때 양 끝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양 끝에서 더 잘 팔릴 것이고요. And less are sold 생략 분법이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더 적은 게 중간에서 팔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는 구조독해를 되게 여러 버전으로 볼 수 있는데 도입이라 해도 되고 통념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현상이라고 해도 돼요. 사실 어떤 현상.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보통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현상이 있어. 사람들이 보통 양 끝에 있는 것만을 사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대놓고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야. 소비자들이 양 끝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The aim is to maximize sales along the whole shop fixture. 그 목표가 투부정사인데 극대화하는 거랍니다. 판매를요. along 뭐를 따라서 the whole shop fixture. 이 fixture라는 게 설치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설치물. 니네 집에 혹시 막 붙박이장 이런 거 있냐? 붙박이로 된 옷장. 그런 거를 fixture라고 해요. fixture. 픽스가 고정시키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게 전체에 고정되어 있는 그 설치물을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 끝이 아니라 이 설치되어 있는 것 전체를 따라서 이 전체적인 제품을 판매를 극대화하는 게 당연히 목표가 되겠죠. 누구 입장에서? 가게 주인 입장에서. 그죠? 자, 이어서 보실게요. Therefore, 따라서, 그래서 빨간색이 사용된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사용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제품의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빨간색이 사용된대. In the middle of the bench. 이 벤치는 아까 말했던 디스플레이랑 똑같은 거야. 디스플레이. 진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열대 중간에 빨간색이 사용된대. To 뭐 하기 위해서냐? Attract the consumer. 그러니까 그 고객을 끌어들이고 lift sales 판매량을 lift 올린다는 거죠. Why red? 그러니까 왜 빨간색일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나왔어. 판매자는 전부 다 잘 팔리기를 원해. 양 끝에만 사가. 문제잖아, 문제. 이게 문제점이죠. 그럼 아까 우리 위에 나왔던 요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요거. 여기가 해결책이죠. 결과 부분이. 자,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빨간색이냐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부연 설명이 이제 다음 내용에서 나오는 거야. 자, 부연 설명을 보시면 Red has hidden messages in the consumer's mind. 얘들아, 여기서 has hidden 현재 완료 아니다. 현재 완료 아니야. hidden이 메시지 꾸며주는 거다. 아래 써놨으니까 주의하고. 알겠지? 빨간색은 숨겨진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다야. 그냥 가지고 있다. In a consumer's mind. 소비자의 마음속에요. It can indicate. 그것은 즉 빨간색은요 나타낼 수 있답니다. 위험, 중단, 패션, 열정을요. 그렇죠? 뭐 이제 위험 신호를 보통 이제 빨간색으로 하고 스탑 멈추는 거 우리 그 신호등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패션, 열정. 우리 막 축구나 이런 각종 스포츠 할 때 빨간색 같은 게 보통 열정을 나타내니까. 이어서 whatever the message이고 is가 생략된 겁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 is가 동사고요.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 메시지가 뭐든 간에, 그러니까 빨간색이 뭐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데 그게 뭐든 간에 상관없이 빨간색은 stand out. stand out은 눈에 띄다라는 뜻입니다. 두드러지다 이런 거예요. And attracts the eye to it. 그리고 그것에 눈길을 끈다랍니다. 그 빨간색에다가 눈길을 끌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색이 너무 강렬하니까 빨간색 자체가.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제가 관종. 그래서 차도 빨간색이에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차를 바꾸는데요. 다음 달 중순쯤에 아마 차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벌써 4달째 기다리고 있어요. 차 뭐지? 지금 부품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 근데 처음에 차를 살 때 와이프도 빨간색을 좋아하고 심지어 아들도 빨간색을 좋아하거든. 다들 빨간색이 붙였어. 그래서 이제 막 고르는데 빨간색이 없었어. 그래서 아쉽지만 파란색으로 갔습니다. 아무튼간. 자, 그래서 the aim 목표는 is to draw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소비자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거야. To the middle of the display 진열대의 중앙으로요. 그렇죠? 눈길을 끌어당겨야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봐야 그거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길을 사로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At first 그것은 효과가 있답니다. 즉 빨간색은 효과가 있습니다. Give it a try on a stove. 이 store이라는 게 바로 이제 가판대를 말하는 거죠. 가판대. 또는 뭐 좌판. 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의미하는 게 아까 말한 그 진열대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겠죠. 원래 스토리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 가까워. 니네 그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량진 같은 데 가면은 그 이제 컵밥집이 쫙 있거든요. 이렇게 일렬로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스토리라고 해요. 원래는 그런 이제 길거리 그런 거, 포장마차라고 하나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진열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give it a try라는 표현 자체가요, 이게 시도하다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회화에서
한번 해봐를 이제 그냥 try라고 안 하고 그거 한번 해봐. give it a try. 보통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건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봐라. 주장하는 거죠. 야 이거 효과 있어. 너 만약에 가운데 물건 잘 안 팔려? 해봐. 빨간색 적용해봐. 이런 거죠. 또 말합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Put a red product in the middle. 중간에다가 빨간색 제품을 놔봐. 얘기하고 있죠. 계속 주장하는 거야. 자, 만약 그렇게 하면 If a red product is not available. 자, 만약 빨간색 제품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사용 가능하지 않다면 Use a red drape. 이 drape라는 게 휘장이라는 뜻이거든요. 휘장? 휘장이 뭔지 아냐? 휘장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보면 돼. 너네 그 여학생들이 많아서 좀 죄송한데 제가 떠오르는 예시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군대를 가면요, 군대 그 군부대 마크가 있거든요. 군부대 전용 마크 무슨 막 이제 막 별 모양도 막 있고 막 이런 모양도 있고 하나 없네. 맞지? 어쨌든 뭐 별 모양도 있고 막 이런 모양도 있어요. 내가 막 계란 노른자 부대라고 그러는데 아무튼간 뭐 여러 가지 마크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휘장이라고 해요. 이런 걸 또는 이제 우리 배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휘장이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뭔가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 그 상징물을 이제 휘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징물. 자, 어쨌든 그러니까 빨간색 휘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In the sun, 이 센터인데 이게 영국식으로 이렇게 쓴 거야. 센트리, 센터예요, 센터. 그래서 그 진열대 중앙에다가 빨간색 휘장을 사용하랍니다. To achieve the same result.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똑같은 결과라는 건 뭐랑 똑같은 결과일까요, 얘들아? 빨간색 제품을 가운데 놨을 때. 빨간색 제품을 놨을 때, 봐봐. 빨간색 제품을 놨을 때의 효과라고 한다면요, 아직은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추측은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부터 내용이 시작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 결과 해결책 부분부터. 그러니까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빨간색 제품을 이제 쓰라고 했는데 빨간색 제품이 없으면은 빨간색 휘장을 이제 쓰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뭐 하기 위해서?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그럼 여기서의 같은 결과라는 건 사실 우리가 굳이 따지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채연이가 말한 빨간색 제품을 썼을 때와 같은 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양 끝에 있는 제품의 판매량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더 적절한 거는 저는 채연이가 말한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빨간색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결과는 무엇이다? 방금 채연이가 말한 빨간색 제품을 진열대 중간에 배치했을 때의 판매량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빨간색 제품을 진열대 중간에 배치했을 때의 판매량. 됐어? 이 판매량과 이 휘장을 설치한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거겠죠. 빨간색 제품을 진열대 중간에 배치했을 때의 판매량. 됐나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이거 소재 부분은 안 지웠네. 미안. 지워버려야 되는데. 소재 필요 없고요. 어쨌든 간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빨간색을 사용한다.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을 할 때 기본 틀은 그거예요. 기본 틀은요. 빨간색을 사용해서 판매량을 올린다. 이게 일단 기본 틀인데 이 아무데나 빨간색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끝쪽은 어차피 잘 팔리니까 잘 안 팔리는 가운데에다가 빨간색을 적용시켜서 판매량을 올린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약한 버전을 두 가지 버전을 좀 얘들아 같이 보시면 상점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위해 사람들이 구매하기를 꺼려하는 가운데에 있는 제품에다가 빨간색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일단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빈칸으로 낼 만한 거는 뭐 이런 단어 attract라던가 attention이라든가 이런 거, 뭐 effective도 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eluctant라는 단어도 낼 만하죠. 만약에 낸다면. 당연히 똑같이는 안 나와요. 똑같이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말 살짝 꼬아서 이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물건을 잘 안 사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구매하기를 꺼려하는 이렇게 말 바꾼 거예요. 패러프레이징해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약 버전을 보자면 사람들은 중앙에 있는 제품들에 대한 구매 의사가 낮기 때문에 약간 말을 바꿨죠. 그 제품들의 빨간색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unwilling, 우리의 1번 문제를 조직에 했던 unwilling이죠. 자, 그래서 unwilling. 그 다음에 또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서 use를 썼는데요. 사실 아까 우리 그 초반에 구조독해에 나왔던 apply to를 써도 될까? apply를 써도 될 것 같아요. apply. 여기다 만약 apply를 쓴다면은 뒤에 이 for를요 to로 바꿔야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을 적용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eople are more likely 여기서 뭐 more 이런 것도 낼만하겠고요. 얘는 근데 보통 서술형용은 아니고요. 객관식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내용 되게 쉽죠? 어렵지 않죠? 네. 아주 무난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4번. 자, 뭐가 겁나 길죠? 야, 구조독해 패턴이 엄청 긴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이 6강 자체가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아. 근데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까다로워서 그래. 한 문장 한 문장이. 일단 한번 보자. 패턴은 아주 심플합니다. 주제 한번 나오고요. 그냥 쭉 부연 설명하는 패턴입니다. 없어요. 재진술이고 뭐가 없습니다. 계속 부연 설명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내기가 가장 좋냐? 주제 부분 빈칸으로 내기 되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제 부분 빈칸으로 내기 좀 어려운 게 내가 여기다 써놨다시피 주제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별주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보통 이러면은 빈칸을 잘 안 냅니다. 그냥 냅둬요. 왜? 그냥 냅둬도 어차피 몰라 애들이.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어서 이걸 봐도 뭔 말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 녀석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문장이 나옵니다. 뒤에 그 부분에 빈칸을 뚫으면 좀 난이도가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 한번 보자.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벌써 추상적이죠? 기준을 설정한다는 게 뭔 말이냐라는 말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무슨 기준을 말하는 거냐 이러면서 좀 애매할 수 있죠. 일단 이어서 보면 자 부연 설명을 쭉 보면 첫 번째 회상이란 실제를 기억하는 것이지만 실제를 기억한다는 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현재의 믿음, 현재의 느낌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왜곡될 수 있다고. 과거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에 따라서. 자, 이어서 회상을 할 때 우리가 가지는 것은요.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의 흔적 이런 거를 포함한 현재의 상태이고요. 말이 어렵죠. 최대한 풀어서 쓴 겁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인 과거의 경험보다 현재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게 과거에 대한 더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번 내용이나 2번 내용이나 똑같아요. 말은 똑같아. 말은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하는 건데 근데 말을 어렵게 쓴 거야 지금. 자 3번까지 보고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우울하거나 뭔가 좀 고무될 때 격려를 받을 때와 같이 현재의 믿음, 기분에 따라서 과거의 경험이 형성될 수 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세 개가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과거에 좀 굉장히 불행했던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현재가 만약에 불행하면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현재가 행복하면은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은 그냥 변함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군 생활을 하는데 군 생활이 그지 같아. 예를 들어서 되게 힘들어. 당시에는 힘들었어. 당시에는. 자 그런데 내가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거쳐서 지금 결혼까지 해서 막 이러고 저러고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기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면은 내가 이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좋은 추억이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만약에 요즘에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그 상황에서 군생활 얘기해. 역시 그지 같았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똑같은 일이잖아. 이 과거의 팩트, 과거의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군생활을 했고 이거는 변하지 않잖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근데 내 기분에 따라서 이 과거를 회상할 때 이 과거가 어땠느냐라는 게 달라진다는 거지. 내 지금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주은이 오케이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것만 봤을 때도 이제 내 이 부연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또 영어 버전만 보면 더해요. 그래서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같이. 첫 단어부터 그지 같아요. 앵커링이네, 앵커링. 뭐야 이거? anchoring and adjustment랍니다. 자, 이 앵커라는 단어 참 우리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닻을 내리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닻을 내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설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이 아니라 제 기억이 틀렸군요. 별주 단어로 나온 줄 알았는데 별주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설정하다. 자,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조정이죠. adjustment. 조정은 can severally affect. 자, 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우리의 retrospective personal memory. 얘는 다행히도 별주 단어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별주 단어 안 나온다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고 니네가 봐야 돼. retrospective. 얘들아, 이 spective라는 것 자체가, 이 spect라는 말 자체가요, 어근이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다. 그래서 spective라는 게 뭔가를 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레트로, 너네 레트로 음악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약간 옛날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옛날을 보는 거기 때문에 회상하는 이란 뜻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회상하는 개인적 기억력에 영향을 심하게 줄 수 있답니다. 이게 주제야. 주제는 맞아. 다시. 기준을 설정하고 뭔가를 조정하는 게 우리의 옛날을 기억하는 개인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봤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만약에 앞에 나와 있는 이 구조 독해를 안 봤다면 그럼 얘가 뭘 말하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 수 있어. 내가 물어볼게. 기준을 설정하고 조정한다는 게 뭔 말일까? 과거가 행복했는지. 는지를 그 기준을 지금 설정한다는 거죠. 지금 내 뭐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나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이제 기준을 잡는 거야. 나의 기분 또는 나의 믿음. 이거를 어떤 쪽으로 이제 기준을 정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내가 기분이 또는 믿음이 어떠냐? 이거를 이쪽으로 조정했냐, 저쪽으로 조정했냐? 이거에 따라서 과거의 기억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제? 근데 사실 이거를 이해하고 들어가는 건 어렵다. 첫 문장만 읽었을 때 나도 이해 안 됐어요. 뭔 개소리야 이랬어. 자, 이어서 볼게. 자, 다음 내용 보시면 What such memory? 자, 그러한 기억이 is introspectively a process. introspectively. 자, 아까 말했지. 얘들아, spect라는 게 뭐라고? 보는 거라고, 보는 거. 근데 인트로가 들어갔잖아, 인트로. 그러니까 인트로라는 게 너네 introduce, 소개하다 이런 뜻으로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트로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자아성찰적인인데 LY가 붙었으니까 자아성찰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 기억력이 자아성찰적으로 process of dredging up이랍니다. dredge up. 어우, 단어 어려운 거 많다. 얘도 별주 단어야. 이 dredge up이라는 게 뭔가를 들춰내다라는 거야. 들춰내다. 그러니까 드러내다라는 뜻으로 쓰셔도 돼요. 드러내다. 됐어요? 들춰내다. 그러니까 여기 이 dredging up은요. 우리가 드러내다, 뭐 노출시키다, 뭐 이제 expose라든가 아니면 뭐 reveal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있는데 걔네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dredge up이라는 거는 좀 내가 좀 과거에 좀 안 좋았던 거를 들춰내는, 그러니까 흑역사를 좀 이렇게 꺼내는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dredge up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간 들춰내는 것의 과정인 반면에랍니다. 얘들아, 여기에서 내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introspectively에 지금 부사형으로 나와 있지.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뒤에 프로세스 명사 나왔으니까 이거 형용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아니야. 지금 얘가 얘 꾸며주는 게 아니거든.
만약에 얘가 얘를 꾸며준다면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관사가 앞에 붙어야 돼. unintrospective process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관사가 여기 있잖아 지금. 그렇지? 그럼 관사가 여기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얘는 사실 그냥 동사 꾸며주는 부사예요. 동사 꾸며주는 거. 됐어?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러한 기억이 자기 성찰적으로 들추는 것의 과정인 반면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뭘 들춰내느냐? 왓절을 들춰내는 거야. 왓절을. 왓절이 뭐냐? What actually happened.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것.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했던 것을 들추는 것의 과정인 반면에 It is to a large extent anchored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to a large extent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to an extent라는 표현을 쌤이 여기다 써놨거든. 이게 뭐뭐 정도로라는 뜻이야. 뭐뭐 정도로. extent가 정도란 뜻이고 이 to가 뭐뭐로 또는 뭐뭐까지 이런 거거든. 그래서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large가 붙었으니까 큰 정도로가 되겠죠. 큰 정도로 직역을 하자면. 됐어요? 자 그러면은 크게 anchor 되어 있다 했는데 아까 위에서 anchor가 기준을 설정하다는 뜻이었잖아. 똑같이 가야지 뜻이. 그러면은 아주 커다랗게 기준이 설정된다라는 거야. 됐죠? 뭐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 믿음과 기분에 의해서 나왔네요. 됐어? 자 근데 이 문장 다시 패러프레이징 해볼게요. 앞 문장과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봐봐.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뭔가를 조정하면은 우리의 어떤 과거 지난날에 회상을 하는 그런 기억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기억, 즉 과거를 회상하는 걸 얘기할 텐데 이게 이 과거 회상이라는 거는 뭐다? 자기 성찰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있었던 거를 들춰내는 작업이라고 원래 회상이란 거 자체가 이 서치 메모리가 회상하는 거 말하는 거야. 원래 회상이란 건 뭐다? 그냥 실제 있었던 거를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작업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런 반면에 실제로는 어떠냐면요. 아주 커다랗게 기준이 설정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설정된다는 건 다시 한번 무엇이다? 그 기억이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냐 저런 일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봐도 돼요. 여기서 이 벨리프는요. 나의 현재 믿음과 또는 그 기억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 기분 이거에 의해서 이제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기준이 딱 설정되면은 그때 과거의 기억은 좋았지. 과거의 기억이 안 좋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뭔 말인지?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자 이어서 보자면 This principle has been well established. 자, principle은 무슨 뜻이야? 원리 또는 원칙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단어가 아래 써 있으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바로 principle이 있습니다. principle. 이 principle이 뭐냐? 형용사로서는 주요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인과 같은 뜻이야. 메인. 그리고 명사로서는 뭡니까? 교장이라는 뜻이 있죠. 교장.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써놨어요. 이 원리는요 잘 확립되어 왔답니다. 보스 둘 다에서요. In the psychological laboratory and in surveys. 그러니까 심리학 실험과 그리고 조사들 두 가지 모두에서 잘 확립되어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야? 앞에서 말한 이거 말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거를 회상을 할 때 현재 기분이나 믿음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러한 원리가 심리학적으로 실험도 해봤고 사람들한테 조사도 해봤다 이거야.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해보니까 이 원리 원칙이 잘 맞아 떨어지더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원리가 잘 적용되더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다. 됐어? 이어서 볼게요. 어이구, 이렇게 확확 내려가요. 자, 보십시다. 다음 문장. What we have at the time of recall. 자, 그럼 회상의 시간에서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상할 때 가지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회상할 때 가지는 것은 is after all. 결국에는 only our current state랍니다. 여기서 또 그냥 대놓고 말하고 있어. 뭐라고? 결국엔 그저 뭐다? 우리의 현재 상태일 뿐이라고. 과거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뭔 일이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회상을 할 때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뭐다? 현재 기분이라는 거죠. 현재 기분. 이걸 좀 대놓고 말하고 있고요. 콤마 위치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요. includes 포함합니다. 뭐를 포함하냐? fragments. 이 fragments가 어떤 단편 또는 조각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조각이라고만 말하면 좀 애매하니까 이제 이 괄호쳐서 설명을 해준 건데 그게 바로 뭐냐? memory traces야. 기억 추적입니다. 기억 추적. 그러니까 기억의 흔적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너네가 18살이니까 니네 7살 때 한번 생각해봐. 7살 때 니네가 뭐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뜨문뜨문 기억나는 어떤 사건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이제 기억의 단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 근데 그 7살 때를 니네가 회상할 때 7살 때 내가 좋았냐 안 좋았냐 라는 거는 뭐다? 현재 믿음이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과거의 흔적들인데 of our past experience. 우리의 과거